자, 이제 19일까지로 정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만 잘 지켜진다면 이 사태를 벗어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드는데요. 아직도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격리 위반자들입니다. 서초구에 사는 27세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가격리 강제 지정 대상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뭐 이렇게 오고 가고 그랬습니다. 스타벅스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접촉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스타벅스 다니고 고깃집 가고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고발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유학생 사례, 귀국하기 전에 해열제를 많이 먹고 열을 내린 상태에서 검역을 통과해서 들어왔지요. 고발됐고요. 그리고 유흥업소 직원, 직업을 프리랜서라고 이야기하고 또 동선도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고발이 됐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다 대고 있지만 이런 일탈이 결국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특히 그런데요. 젊은 사람들의 좀 자발적인 참여, 노력 필요합니다. 현재 격리 위반 96명 수사 중이고요. 10명은 검찰에 송치했는데 당국은 계속 무관용 원칙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봐주지 않습니다.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19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데 부활절 그리고 총선만 잘 넘기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 체계로 넘어갈 수 있겠다,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 내놨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죠. 지난달 25일 해열제를 복용한 상태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검역을 통과하였으며 다음 날인 26일 거주지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검역소는 이번 사례에 대하여 건강상태 질문서를 고의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보아 검역법 위반 사유로 오늘 고발할 예정입니다.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숨기고 검역을 통과하는 사례는 같이 비행기를 탑승한 사람들, 또 이후 이동 과정에서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염의 위험을 전파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일부 떼시면 안 되죠. 네. 당연히 떼시면 안 되지. 이게 우리가 여기 지금 서울시장 명의로 이게 지금 명령서를 부탁하는데. 아니 근데 그건 어떡해요. 휴게도 취소하지 마죠. 아유. 받으셔야 돼요. 저희가 돈을 벌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월세를 내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저번 달만 해도 400만 원인가 마이너스가 났어요. 정부에서 내려온 규칙대로 하고 있으면서 하루에 4팀을 갖고 있어요. 혜택을 뭔가를 주고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다른 것도 다 닫았으면 좋겠어요. 안전에 관한 부득이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쵸.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마포에서는 42업소 중에 사장님 업소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은 세제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형은택 대변인, 물론 참 자영업자들 딱하기는 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뭐 어찌 보면 지금 확진 원자가 나오는 데만 문제는 아니에요. 확진자가 안 나오는 데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모든 자영업자한테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장사가 안 되는 상황은. 그래서 저는 아마 이 긴급 재난 지원금 같은 게 자영업자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하는 거잖아요. 뭐든지 하는 게 저는 아마 빨리 그래도 지급하는 방법이 그나마 그래도 가장 현재에서는 그나마 뭔가 좀 급한 불을 끄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격리 위반자들에게 강하게 처벌하는 것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외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 팔제이가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 어떤 행정적 목적은 분명히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기에는 사실 물리적 한계가 있고 하니까 결국 일반 예방적 효과를 추구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처벌하겠다 해서 형량도 4월 5일부터 올렸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처벌을 받는 걸 피하기 위한 어떤 행위보다는 이제 공중보건 차원이니까 근데 그 가족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니까
막 그런 차원의 자발적인 면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교수님, 그 해열제 먹고 비행기 탄 학생 같은 경우에 오죽 오고 싶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안 드는 바는 아닙니다. 이해가 가죠. 예.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비행기 탈 때만 얘기했어도 비행기 탄 다음에는 오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떴으면은 탄 다음에 네, 탄 다음에 바로 얘기만 했어도 어떻게 바로 얘기했어야 될까요? 승무원한테. 제가 열이 납니다. 얘기했으면 바로 된 거죠. 증상이 있습니다만 얘기했어도 되는 거고요. 예. 그럼 분명히 승무원은 아주 잘 격리를 시켜줬을 겁니다. 1등석이든지 뭐 어디를 하든지 격리를 했으면 그다음에 내린 다음에는 다 해결이 되는 문제였거든요. 이거는 우한에서 교민들도 다 있었던 일이거든요. 탈 때까지는 아무 일이 없다가도 탄 다음에는 계속 증상들이 나오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다 격리해서 다 진단을 받고 뭐 그중에 대부분이 이 음성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예. 이렇게만 됐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 부모님들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부산까지 갔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고 지금으로서는 일벌백계 해도 막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감추는 게 문제죠. 이렇게 자가격리 잘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역시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유흥업소 바 사장이죠. 거기 사장이 확진 판정 받았는데 보니까 부인이 예. 승무원이더라고요. 해외 유입이 된 거죠. 예. 그런데 그 종업원이 또 이제 이어졌고 그 종업원이 PC방에 갔고 예. 거기에서 또 친구가 클럽에 갔나요? 예. 뭐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학원에 갔고 그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지역들 고리가 어쩌면 이렇게 꼭 교과서처럼 나오나 놀라웠어요. 그 설마 내가 걸렸으랴 하는 생각에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은 불특정 다수와 노출이 되고 접촉이 되면 이게 모르는 사이에 전체 사회적인 이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일단 해외에서 올 때는 무조건 2주를 자가격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2주 격리를 안 지켜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접촉을 한 의심이 있다 그러면 2주 격리를 해야 될 것이고 해외에서부터 왔다 그러면 2주는 지금은 뭐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의 경우에서는 사실은 그 격리가 자가격리가 의무화되기 전의 일이라 좀 이해는 갑니다만은 실제로는 그 자가격리에 있어서 문제는 있었죠. 예. 정말 이제 그 확진자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조용한 전파를 조심해야 된다는 게 방역 당국의 진단입니다. 정은경 본부장이 강조한 내용 한번 들어보실까요? 방역 당국은 이 시기가 조용한 전파의 시기가 아닌가 하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대규모 전파를 경계해야 되고 또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또 적극적인 그런 진단 검사와 환자 조기 발견 그리고 역학 조사를 더욱 철저히 수행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 등 밀폐된 공간은 피하고 또 굉장히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그런 각종 모임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정말 유념해야 될 일이고요. 이 시기만 잘 넘긴다면 이제 생활 방역 체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생활 방역 관련 김강림 차관의 얘기 들어보고 생활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의학, 방역 전문가, 인문사회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학적 필요성과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가능성 등을 두루 살펴 생활 속에서 개인과 사회 방역을 실천하기 위한 지침을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늘 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마련된 생활 방역 지침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의견을 내시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생활 방역은 뭐다?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일단 일상생활을 하면서 최대한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죠. 즉 거리두기라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학교가 지금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유흥업소가 그렇고 우리가 뭐 언제까지나 음주도 하지 않고 뭐 학교도 안 가고 뭐 이런 거 다 학원도 안 가고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시기엔가는 일상생활에서의 최대한의 방역을 하면서도
영위할 수 있는 이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유례 없는 이런 일을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과연 이 매뉴얼을 만든다 할지라도 이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긴 상당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매뉴얼을 방역당국 또 여러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사회적인 합의가 잘 되면서 또 시행해 가면서도 어떤 부분에 환자가 발생했을 시에는 우리 방역당국이나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또 그다음에 확진자가 나왔을 때 동선 같은 걸 찾는 것은 뭐 지금과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방역당국의 통제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알고서 이 시점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가능하면 뒤로 늦추면 늦출수록 이 선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예. 차정 교수 지금 네. 이제 참 저희가 잘 해왔죠. 지금까지 뭐 생활 방역 기다리고 있는데 생활 방역이 된다면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학교도 갈 수 있고 그렇죠. 교회도 갈 수 있고 꽃구경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뭐 모든 것이 그러니까 지금 그 감염병 때문에 상당 부분의 일상생활이 지금 많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게 경제 활동 자체가 거의 사실 뭐 지금 반쯤은 지금 중단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여파가 지금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긴급 재난 구호 자금을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일정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그러니까 조기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쪽으로 흘러가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생활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먼저 전제돼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몸에 이상이 있고 하면 스스로가 자제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 그리고 또 아무리 지금 일상의 생활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과거 이전처럼 100%다 그렇게 자신의 그러니까 욕구에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경제에 타격이 가지 않는 선 안에서 그리고 또 방역을 지키는 선 안에서 나름대로 사회적 합의의 선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당국에서도 지금 뭐 단순하게 방역 전문가뿐만 아니라 인문사회학자 또 이 시민사회 단체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대책을 만든다는 것 자체,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로부터도 의견을 받겠다는 그 자체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경철 의원, 우리가 이번에 훈련했잖아요. 생활 방역 체계로 넘어가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처음으로 언급했죠. 이번 부활절을 지나고 그리고 다음 주 투표를 끝내면 생활 방역 체계로 가는 방안도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쪽으로의 정책 방향성을 두겠다. 그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자신감을 좀 가진 거죠. 아, 대구에서 뭐 한 7, 8천 명 나오던 확진자가 이제 거의 나오지 않는 수준으로 갔고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그리고 나온 확진자에 대해서는 전부 역학조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하루에 뭐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나올 때는 어디서 옮았는지 그것을 가늠할 수 없지만 이제는 20명, 30명은 추적할 수 있는 단계로 가고 관리할 수 있는 단계로 간다. 그렇다면 이제부터의 방역은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 교수님 말씀도 하셨지만 학교도 안 가고 장사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는 생활도 하면서 방역도 하는 그러한 이중 체제로 갈 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 오늘 빌 게이츠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를 했는데 그 천하의 빌 게이츠 머리 좋은 사람도 백신을 개발하는 데 투자를 하고 있지만 백신이나 치료제를 아직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빌 게이츠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통화하자고 그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저희 대한민국에서 한 업적을 인정한다는 거죠. 빌 게이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치료제나 백신에 대해서. 하지만 그도 천재지만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저희가 버텨야 됩니다. 지금 버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방역도 하면서 경제도 살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생활방역체계인데 그 생활방역체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까 차재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정책당국도 굉장히 잘해야 되지만 국민들이 격리를 잘해야 된다. 고강도 사회적 격리는 안 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의 거리두기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대구 사례만 봐도 고강도 격리를 해보니까 잡히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리두기만 잘하고 마스크 잘 쓰고 손만 잘 씻는 그런 국민적 방역 지침을 하고 그리고 경제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방역 지침을 머릿속에 둔다면 생활도 하면서 방역도 하는 이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사실 이제 손 씻는 것은 거의
다 이제 상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지키면서 조금 이제 풀어가고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좀 이 민주적인 방역이라는 부분이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조금 풀기는 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예. 유럽이나 또는 중국이나 미국처럼 강력하게 이렇게 물리적 봉쇄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푸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가 생활 방역으로 갈 수는 있겠다고 생각은 들지만 사실 뭐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예. 또 이런 조용한 전파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이 대처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조심하면서 차근차근히 가면은 어느 정도 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일찍이 이런 팬데믹을 겪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훨씬 더 강화된 위생관념, 시민의식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이겨낼 수 있겠죠. 한 가지 더 짚어볼까요? 그간 종교계는 온라인으로 집회를 대신하는 등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코로나19에 대응해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번 주말 부활절을 맞아 작게나마 집회를 계획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면 집회를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만약 집회를 열 경우에도 참석자 간 1m 이상을 확보하는 등 방역 준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분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정직하게 하는데 정직한 사람들 데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서로 조금만 양보하고 좀만 참으면 될 건데 저러고 있으니까 답답하죠. 불안하기도 하고 아재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들 때문에 이 동네 다 가는 데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고 있는 건데 난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집회 금지 명령 기간인 오늘 예. 내일 모레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 부활절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질병관리본부 부활절 집회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 지금까지 중단 안 했는데 보나마나 또 할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서울시는 만약에 이번에도 강행하면 추가 고발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일단 천주교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미사를 드리고 조계종도 법회 중단을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현장 예배 회복해야 된다. 특히 부활절 이거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쭉 온라인 예배만 드렸던 그런 일부 교회에서도 일단 부활절에는 조금씩 수칙을 지켜가면서라도 부활절 예배를 현장 예배로 올리겠다 이런 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차정 교수. 예.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또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지금 부활절 예배는 사실 지금 기독교뿐만 아니라 사실 이 지금 물론 기독교 관련된 단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행사로 치는 행사 아닙니까? 아마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부활절 예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같은 경우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된 그러니까 이 지금 기독교 전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도 사실 지금 이 부활절과 관련된 행사를 대부분 다 취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물론 우리는 유럽보다 훨씬 더 상황은 더 낫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군 자리에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상당히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사실 이번 부활절만 좀 잘 슬기롭게 넘어가자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수 국민들도 지금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종교의 이 종교 활동은 나름대로 보장은 돼야 되겠지만 그것이 꼭 다 같이 이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이것이 능사냐? 그건 아닐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우리나라처럼 상당히 IT가 많이 발달된 나라 같은 경우는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그 신심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는 네.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큰 고비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의 제도로 된 실천의 한 방법으로 조금 자제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최경철 의원, 사실 지금 그동안 무조건 못하게 하지는 않고 수칙을 지키면서 하도록 했는데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수칙을 제대로 안 따른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성남의 은혜강 교회가 가장 큰 그 사례를 잘 예. 보여줬죠. 모여서 예배를 보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식사 같이 하고 같이 예배 보고 같이 찬송 부르고 이러면 비말이 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전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니까 이번 주 정도만 잘 참으면 잘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으니까 이번 부활만큼은 조금 우리 많은 신도들이나 신자들이 좀 참아준다면 사실 뭐 4월 30일이 그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만 그때 봉축 행렬이 4월 30일 것도 지금 조계종이나 각 종파에서 모두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고 그리고 서로 좀 참는다는 것은 더 나은 미래로 가자는 것인데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서 이번 주만큼만 좀 참아주는 모두의 인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뭐 많은 분이 모이는 그러니까 집합명령 그 집합 금지 명령을 하지는 않았죠. 예. 근데 이제 저건 이제 자제해 달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정부의 각종 행사도 사실 또 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또 여러 군데 다니시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과의 형평성이나 어떤 뭐 지도자로서의 보여주는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했었으면은 훨씬 더 그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좀 더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금 그 수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2m 이상 떨어지고 또 들어가기 전에 열도 재고 소독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칙만 지키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괜찮지 않느냐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근데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아니겠습니까? 일단 잘 모르겠지만 지역사회 전파를 막을 수 있다는 이 순간에 혹시 모르는 감염이 그 교회에서 일어난다면은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되겠습니까? 2m라는 거리는 이 신도가 모인다고 예배가 된다고 하고 또 예배를 본다고 하면은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제해야 될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별로 말이죠. 뭐 무조건 참석하면은 맞출 수가 없으니까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형편으로 봐서는 몇 명까지가 그 수칙을 지키고 그 거리를 해서 예배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신청을 하라. 그래서 그 수까지 딱 맞추고 그 다음에는 다음에 오도록 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 과연 다음에 올까요? 실제 우리나라의 이 시스템에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예배 자체를 열지 않는 것이 지금은 옳을 것이고 다른 종교기관들 법회라든지 뭐 카톨릭이라든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꼭 개신교회 일부만 이렇게 지금 어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달 말까지는 뭐 19일이 아니라 이번 달 말까지는 예배나 이런 것들은 다 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전히 조심스럽게 건너갈 시기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이슈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선거 관련 이슈로 넘어가겠는데요. 가톨릭대 의과대학교 미생물학 교실 백수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